달은 하얗고 둥글고 공기가 전혀 없는 죽은 천체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식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수천 년간 인류가 믿어온 달에 대한 진실 중 상당수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심지어 보름달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속설까지 우리가 확신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조차 틀렸다면 과연 우리는 달에 대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달에 대해 여러분이 속아온 7가지 거짓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밤하늘에 뜬 달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몰라요. 달 표면에 서면 숨을 쉴 수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달에 대기가 아예 없다고 결론 내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조차 달을 완벽한 진공 상태로 여겼는데 이게 틀렸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달에는 외기권이라 불리는 매우 희박한 기체층이 존재하고 헬륨과 네온, 수소, 아르곤 같은 원소들이 표면을 감싸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 대기압의 1조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희박해서 일반적인 장비로는 감지조차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대기인 거죠.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달이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여전히 활동하는 천체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달이 완전히 굳어버린 화석 같은 존재라고 여겼는데, 최근 연구들은 달 내부에 아직도 뜨거운 핵이 남아있고 미약하지만 지진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폴로 미션 때 설치한 지진계가 수년간 기록한 데이터에서 달 내부의 진동이 꾸준히 감지됐거든요. 이 외기권의 구성 성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풍에서 날아온 입자들과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기체들이 섞여 있거든요. 나트륨과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도 미량 포함되어 있어서 특수 장비로 관측하면 희미한 발광 현상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소운석이 표면에 충돌할 때마다 새로운 기체가 튀어나오고 태양 복사가 이 분자들을 우주로 날려보내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걸 알아냈어요. 결국 달의 외기권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생성되는 순환 시스템인 셈이죠. 흥미로운 건 이 외기권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인데,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날 때와 반대편에 있을 때 기체 농도가 달라진다는 관측 결과가 있어요. 이 외기권이 왜 중요하냐면 달 먼지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래 탐사 장비에도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레이디 탐사선이 2013년에 달 궤도를 돌며 이 대기를 정밀 분석했는데, 태양풍과 표면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기체가 계속 방출되고 보충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특히 달 먼지가 정전기로 인해 떠오르는 현상과 외기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수평선 위로 희미하게 빛나는 먼지층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외기권과 관련된 현상이었던 거예요. 달은 죽은 천체가 아니라 나름의 호흡을 하고 있는 셈이고,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달에 장기기지를 건설할 때 이 외기권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정전기를 띤 미세먼지가 장비에 달라붙으면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도 이 먼지 때문에 고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본다는 사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데, 이것만큼 널리 퍼진 오해도 드뭅니다. 생각해보면 정반대거든요. 만약 달이 정말 자전하지 않는다면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 달의 모든 면이 순서대로 보여야 합니다. 마치 회전목마에 탄 사람이 한 바퀴 돌면 바깥 관람객에게 앞모습과 뒷모습이 번갈아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달은 항상 같은 면만 지구를 향하고 있으니 논리적으로 달이 자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같은 면만 계속 보는 건 달이 공전 주기와 정확히 똑같은 속도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에서 이런 현상은 생각보다 흔한데, 태양계의 많은 위성들이 모행성에 대해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어요. 목성의 대형 위성 4개, 토성의 타이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르는데 약 27일, 7시간에 한 바퀴씩 공전하면서 동시에 한 바퀴 자전하는 완벽한 균형 상태인 거죠. 이런 동기화가 우연히 일어난 건 절대 아닙니다. 수십억 년 전에는 달이 훨씬 빠르게 자전했는데 지구의 조성력이 서서히 달의 회전을 늦추면서 현재의 균형에 도달한 거거든요. 지구도 달의 조성력에 영향을 받아서 하루의 길이가 매년 아주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수억 년 후에는 지구도 달을 향해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는 상호동기화 상태에 도달할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을 들고 램프 주위를 도는데 계속 램프만 바라보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공을 한 바퀴 돌리지 않으면 램프에게 뒷면이 보이게 되죠. 달이 지구에게 뒷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달이 자전한다는 증거인 겁니다. 게다가 칭동이라는 미세한 흔들림 현상 덕분에 우리는 달 표면의 약 59%까지 관측할 수 있어요. 칭동은 달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달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공전 속도가 달라지면서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위아래로도 흔들리는데 이건 달의 궤도면이 지구 적도면과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인류는 우주선 없이도 달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영역을 관찰할 수 있었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 달을 관측한 1609년 이래로 천문학자들은 이 칭동 현상을 이용해 달 지도를 점점 더 정밀하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1%는 1959년까지 완전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고, 그래서 온갖 상상과 추측이 난무했어요. 달의 뒷면을 흔히 어두운 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전설적인 앨범 제목 때문에 더 유명해진 이 표현이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틀렸거든요. 뒷면이 영원히 어둠 속에 잠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의 모든 표면은 한 달 주기로 햇빛을 받아요. 지구에서 초승달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면이 그림자에 가려질 때 뒷면은 완전히 태양빛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숨겨진 면이지 어두운 면이 아닌 거죠. 달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약 29일 반인데 뒷면도 앞면과 똑같이 2주간의 낮과 2주간의 밤을 경험합니다. 태양이 뒷면 위로 떠오르고 지는 장면을 지구에서 볼 수 없을 뿐이지 그곳에도 어김없이 일출과 일몰이 있어요. 1959년에 소련의 루나 3호가 처음으로 달 뒷면 사진을 보내왔을 때 인류는 그 풍경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지형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앞면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어두운 바다 지형이 넓게 퍼져 있는 반면 뒷면은 충돌 크레이터로 빽빽하게 뒤덮여 있고 바다 지형은 거의 없었어요. 지각도 훨씬 두꺼워서 과학자들은 달 형성 초기에 양쪽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였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력한 가설은 지구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앞면이 더 오래 뜨거운 상태를 유지했고,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 용암 평원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중국의 창어 4호가 2019년에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을 때 직접 수집한 데이터가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뒷면의 지각 성분이 앞면과 확연히 다르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과학자들은 뒷면이 우리가 보는 면보다 더 원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태양계 초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면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충돌 분지 중 하나인 남극 에이트킨 분지가 있는데 직경이 약 2500km에 달하고 깊이는 8km가 넘어요. 이 거대한 충돌 흔적은 달 형성 초기의 격렬한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의 뒷면도 똑같이 해가 뜨고 지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평범한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밤하늘에 뜬 보름달을 보면 누구나 완벽한 구형을 떠올리겠지만 실제 달의 모양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정밀 측정 결과 달은 살짝 눌린 타원체에 가깝고 심지어 한쪽이 불룩 튀어나온 레몬 같은 형태거든요. 이 불룩한 부분이 정확히 지구를 향하고 있는데 수억 년간 지구의 중력이 달을 잡아당기면서 이런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질량 중심 자체가 지구 방향으로 약 2km나 치우쳐 있어요. 이 비대칭성이 동주기 자전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거운 쪽이 항상 지구를 향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게추가 달린 오뚜기가 항상 같은 자세로 돌아오는 것처럼 달도 지구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무거운 면을 향하도록 잡혀있는 거예요. 이런 안정 상태가 수십억 년간 유지되어 온 덕분에 우리는 항상 같은 달 표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달 표면에는 메스콘이라 불리는 중력 이상 지역들이 있어서 형태가 더욱 불규칙합니다. 메스콘은 질량 집중체라는 뜻인데 고대 소행성 충돌로 생긴 밀도 높은 덩어리들이 곳곳에 묻혀 있거든요. 이것들이 중력장을 교란시키고 탐사선의 궤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1960년대에 처음 발견됐을 때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밀도가 높은 지역이 존재하는지 의아해했는데 지금은 고대 충돌로 생긴 분지에 무거운 현무암 용암이 채워지면서 형성됐다는 게 정설이에요. 실제로 아폴로 미션 당시 궤도선들이 메스콘 위를 지날 때마다 고도가 미세하게 변하는 현상이 관측됐어요. 나사의 그레일 미션이 2012년에 달 중력장을 상세히 지도화하면서 이런 불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대의 탐사선이 함께 달 궤도를 돌면서 서로의 거리 변화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했는데 이 데이터로 달 내부 구조까지 추론할 수 있었죠. 결국 우리가 밤마다 올려다보는 저 동그란 달은 사실 조성력과 충돌의 역사가 새겨진 울퉁불퉁한 천체인 셈이에요. 적도 부분이 살짝 불룩하고 지구를 향한 면이 튀어나와 있으며 곳곳에 밀도가 다른 덩어리들이 박혀 있습니다. 완벽한 구형이라는 이미지는 거리가 만들어낸 착시일 뿐이에요. 재미있는 건 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천체가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는 점인데 토성은 빠른 자전 때문에 극지방이 납작하고 적도가 불룩한 모양이며 지구 역시 적도 부분이 약간 부풀어 있습니다. 우주에서 완벽한 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달이 하얗고 밝다는 인상도 눈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합니다. 달 표면의 실제 색깔은 어두운 회색이고 지역에 따라 갈색이나 청색 기운이 도는 곳도 있거든요. 철과 티타늄이 풍부한 현무암 지대는 푸르스름하고 사장석이 많은 고지대는 연한 금빛을 띱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가져온 월석 샘플을 지구에서 관찰하면 놀랄 정도로 어두운 색이에요. 반사율을 나타내는 알베도 수치로 보면 달은 고작 12%의 빛만 반사하는데 이건 오래된 아스팔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하자면 신선한 눈은 80%에서 90%, 물도 약 10%를 반사하니까 달이 특별히 밝은 천체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우리 눈에 달이 그토록 환하게 보일까요? 답은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달을 보기 때문에 상대적 밝기가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눈은 절대적인 밝기가 아니라 주변과의 대비로 밝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두운 배경에서는 회색 물체도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충동산란이라는 광학 효과도 있어서 관측자 바로 뒤에서 태양빛이 비출 때 달이 갑자기 밝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보름달이 유독 밝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효과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어서 빛이 산란되지 않는 것도 이런 착시에 한몫하고요. 지구에서는 대기 중 입자들이 빛을 여러 방향으로 흩뿌리지만 달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그림자가 칼로 자른 듯 선명하고 빛과 어둠의 경계가 또렷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명암 대비가 달을 더 밝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하얗지도 않으며 먼지투성이 회색 세계가 태양빛을 빌려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달을 지구의 햇빛 아래에서 본다면 주변 풍경에 비해 꽤 어둡게 느껴질 거예요. 아폴로 미션 사진들을 보면 달 표면이 회색빛 먼지로 뒤덮여 있는 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주 비행사들은 이 먼지가 화약 냄새처럼 독특한 금속성 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수십억 년간 운석 충돌과 태양풍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미세한 유리 입자들이 이런 특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 위에서 둥실둥실 뛰어다니는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에 중력이 없다고 오해했는데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중력이 없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뛰자마자 우주로 날아가 버렸을 거거든요. 달에도 엄연히 중력이 있고 다만 지구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약할 뿐이에요. 지구에서 60kg 나가는 사람이 달에 가면 무게가 10kg으로 줄어드는데 그래서 슬로모션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닌 건 중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였어요. 달의 중력 가속도는 초당 1.62m인데 이 정도면 탐사 장비를 안정적으로 착륙시키고 표면에 먼지를 붙잡아두기에 충분합니다. 착륙선이 충돌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려앉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중력 덕분이에요. 다만 인체에는 문제가 되는 게 장기간 약한 중력에 노출되면 근육이 위축되고 뼈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들이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야 하는 이유도 무중력 상태에서 근골격계가 빠르게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달에서는 지구의 6분의 1이라도 중력이 있으니까 상황이 조금 낫겠지만 장기 체류 시에는 여전히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미래의 달 기지에서는 인공중력 시스템이나 특수운동 프로그램이 필수가 될 전망입니다. 회전하는 구조물로 원심력을 만들어 중력을 모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고 저항운동과 충격운동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에요. 또한 달 전체에 걸쳐 중력이 균일하지 않아서 메스콘 지역에서는 탐사선의 궤도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중력이 살짝 강하고 어떤 지역은 약한데 이런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우주선 궤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달은 중력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중력이 약한 세계이고 그 차이는 우주 탐사에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중력이 약하다는 건 로켓 연료를 덜 쓰고도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미래의 화성이나 더 먼 행성으로 가는 중간기지로 달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거든요. 지구에서 직접 화성으로 가는 것보다 달에서 출발하는 게 에너지 효율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끈질긴 미신을 다뤄볼게요. 보름달이 뜨면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는 속설인데 영어로 미치광이를 뜻하는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했을 정도로 오래된 믿음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보름달이 광기를 일으킨다고 믿었고 일부 법전에서는 보름달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명을 적용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응급실 직원들 중에는 보름달에 환자가 더 많이 온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범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돌거든요. 하지만 과학은 이 모든 믿음을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응급실 기록, 출생 통계, 범죄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이 수십 편 발표됐는데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달의 위상과 인간 행동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1985년에 발표된 한 메타 분석은 37개의 선행 연구를 종합했는데 보름달과 정신병원 입원, 범죄, 자살, 출생률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요. 우리가 보름달에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느끼는 건 확증 편향 때문인데 믿음에 맞는 사례는 기억하고 어긋나는 사례는 잊어버리는 인지적 오류거든요.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됐지만 미미한 차이만 발견됐고 그마저도 밤이 밝아서 생긴 물리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름달에 잠이 잘 안 온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달빛이 밝아서 수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 대부분은 커튼을 치고 자니까 이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결국 보름달의 신비로운 힘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순수한 미신인 거죠. 그런데도 이 믿음이 수천 년간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천체였고 농경 사회에서 계절과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었거든요. 달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달에서 유래했고 월경이라는 말도 달의 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삶 깊숙이 스며든 존재이다 보니 인간의 행동과도 연결시키고 싶은 충동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물론 달이 지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석 현상을 일으키고 지구 자전축을 안정시키며 수많은 생물의 번식 주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산호초가 보름달에 맞춰 산란하고 어떤 해양 생물들은 달의 주기에 따라 이동하는 게 사실이에요. 팔로로 해충이 남태평양에서 보름달에 맞춰 일제히 번식하는 현상은 유명하고 캘리포니아의 그루니온이라는 물고기도 만조 때 해변에 알을 낳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연결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건 조성력이나 밤의 밝기와 관련된 물리적 현상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조종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니까 달의 조성력에 영향받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달의 조성력은 거대한 바다에나 작용하지 작은 물웅덩이나 인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조성력은 천체의 양끝에서 느껴지는 중력 차이로 발생하는데 인간의 몸은 너무 작아서 그 차이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커피잔에 담긴 물도 달의 조성력을 받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전혀 없어요. 보름달에 마음이 설레거나 불안해지는 건 수천 년간 문화가 만들어낸 상징적 연결이지 물리적 영향이 아닌 겁니다. 달은 신화와 전설의 중심에 있었고 그 문화적 유산이 우리 무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보름달을 보면 왠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건 중력이 아니라 상상력의 힘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어요. 달이 인간의 행동을 실제로 조종한다면 그건 무섭고 불안한 일이겠지만 상상 속에서만 마법을 부린다면 그건 순수한 로맨스거든요. 이렇게 달에 대한 7가지 오해를 살펴봤는데 진짜 달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인 천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구형도 아니고 하얗지도 않으며 대기도 있고 매 순간 자전하고 있거든요. 중력도 분명히 존재하고 뒷면도 똑같이 햇빛을 받으며 보름달은 우리 정신에 아무런 마법도 걸지 않습니다. 미신을 벗겨내고 나면 오히려 달의 진짜 모습이 더 경이롭다는 걸 깨닫게 돼요. 38만 킬로미터 너머에서 46억 년의 역사를 품고 지구와 춤추는 저 회색 세계가 어쩌면 신화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달은 지구 형성 초기에 거대한 충돌로 태어났고 처음에는 지금보다 10배 가까이에서 빠르게 돌았으며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멀어지면서 지구의 자전을 늦추고 기후를 안정시켰어요.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것도 앞으로 달 기지를 세우려는 것도 이 관계의 연장선입니다. 과학이 밝혀낸 달의 실제 모습은 동화 속 이미지와 다르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틀렸다는 건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흥미진진한 일이거든요. 과학은 오래된 믿음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보여주니까요. 달이 완벽한 흰 구슬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회색빛인 천체라는 사실이 어쩌면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복잡한 역사와 과정이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